오늘 아침 화장실에 다녀오셨나요? 그때 소변 색깔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소변 색깔이 뭐가 중요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앞으로 화장실에 갈 때마다 반드시 소변 색깔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소변은 우리 몸속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변의 상태는 신장의 건강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소변 색깔, 냄새, 양, 거품 여부만 잘 살펴봐도 신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을 너무 늦게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져도 대부분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신장이 얼마나 나빠질 때까지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심한 경우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화면 전환. 실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만성 콩팥병 환자는 약 4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중 본인이 만성 콩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내다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70대의 신장 기능은 평균 3040% 정도 감소해 있습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겹치면 신장 손상이 더욱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소변 색깔을 포함해서 신장이 위험하다는 신호 7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신장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투석과 이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70대 이상이신 분들, 가족 중에 신장 질환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신장이 망가졌을 때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즉 콩팥은 우리 등 뒤쪽 갈비뼈 아래 양쪽에 하나씩 있는 장기입니다. 크기는 주먹만 하고 모양은 강낭콩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장기이지만 하는 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신장의 첫 번째 역할은 혈액 정화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깨끗한 혈액을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제거된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이 정화 기능이 떨어져서 독소가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신장의 두 번째 역할은 수분과 전해질 균형 조절입니다. 신장은 몸속 수분량을 조절하고 나트륨, 칼륨, 칼슘 등 전해질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의 수분이 과도하게 쌓여서 부종이 생기거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의 세 번째 역할은 혈압 조절입니다. 신장은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반대로 고혈압이 신장을 더욱 손상시키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신장의 네 번째 역할은 적혈구 생성 촉진입니다. 신장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이 줄어들어 빈혈이 생깁니다. 신장 질환 환자에게 빈혈이 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장의 다섯 번째 역할은 뼈 건강 유지입니다. 신장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 활성화가 안 되어 칼슘 흡수가 줄고 뼈가 약해집니다.
이렇게 신장은 혈액 정화, 수분 균형, 혈압 조절, 빈혈 예방, 뼈 건강까지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제 신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아셨을 겁니다. 그럼 신장이 위험하다는 신호 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소변 색깔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소변 색깔은 연한 노란색에서 진한 노란색 사이입니다. 물을 많이 마셨을 때는 거의 투명하게 보이기도 하고 물을 적게 마셨을 때는 진한 노란색이 됩니다. 이런 범위의 색깔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소변 색깔이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특히 다음에 말씀드리는 색깔로 변했다면 신장을 포함한 건강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소변이 분홍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경우입니다. 소변에 피가 섞인 혈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뇨는 신장암, 방광암, 신장결석, 신장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뇨가 생겼다는 것은 요로 어딘가에서 출혈이 있다는 뜻이므로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전날 비트, 블루베리, 석류 등 색소가 강한 음식을 많이 드셨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경우에도 소변이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루 이틀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음식이나 약물과 관계없이 소변이 붉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세요. 소변이 짙은 오렌지색을 띠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한 탈수 상태이거나 간 기능에 문제가 있어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과다 배출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요로 감염이나 신장 감염으로 소변에 고름이나 세균이 섞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요로 감염은 여성에게 특히 흔한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신우신염으로 진행되어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 외에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자결감이 동반된다면 더욱 빨리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장 질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신장이 많이 손상되어도 소변 색깔이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이 정상이라고 해서 신장이 건강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다른 신호들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변기에 소변을 보셨을 때 거품이 생기는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 금방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있다면 이것은 신장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걸까요?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을 혈액 안에 잘 보존합니다. 단백질은 큰 분자라서 정상적으로는 신장의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면 이 필터 기능이 망가져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면 소변의 표면 장력이 달라져서 거품이 생기고 이 거품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세제를 탄 물에서 거품이 오래가는 것처럼 단백질이 섞인 소변도 거품이 오래 유지됩니다. 단백뇨는 만성 콩팥병이 가장 이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잘 없어지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빨리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물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원인이 단백뇨만은 아닙니다. 소변을 강하게 보거나 아주 급하게 볼 때도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품은 대개 1, 2분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천천히 소변을 봤는데도 거품이 많고 5분 이상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단백뇨는 병원에서 간단한 소변 검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국에서 소변 검사 스틱을 구매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당뇨병성 신증이 생기고 이것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당뇨 환자에서 발생하는 말기 신부전이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발목, 발등, 눈 주위의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눈 주위가 퉁퉁 붓거나 저녁이 되면 발목과 발등이 부어서 신발이 꽉 끼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오래 서 있거나 짜게 드셨거나 오래 앉아 있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부종은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 없이 지속적으로 붓는 증상이 있다면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위험 신호는 소변 횟수의 변화, 특히 야간뇨입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갑자기 늘었나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났는데 요즘은 두세 번씩 일어난다거나 예전보다 소변량이 갑자기 많아졌거나 반대로 적어졌다면 신장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하루 소변 횟수는 6회에서 8회 정도이고 밤에는 1회 정도입니다. 물론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셨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남성분들은 야간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인 없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증상이 생겼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낮 동안 충분히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낮에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수분과 노폐물을 밤에 배출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야간뇨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소변량이 400ml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핍뇨라고 하고 100ml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무뇨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부전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이므로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소변 횟수 변화와 함께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자결감이 있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을 보고 나서도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면 비뇨기과적 문제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만성 피로와 빈혈 증상입니다.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하거나 눈꺼풀 안쪽이 하얗게 보인다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골수에서 적혈구를 만들도록 촉진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적혈구 생성이 감소하여 빈혈이 생깁니다. 이것을 신성빈혈이라고 합니다. 빈혈이 생기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몸의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극심한 피로감, 숨참, 두근거림,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또는 더위를 타거나 영양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철분제나 영양제를 먹어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과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신성 빈혈은 에리스로포이에틴 주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는 요독증이 생기고 이것이 극심한 피로감과 전신 쇠약감으로 나타납니다. 요독증이 심해지면 식욕부진, 구역질, 구토, 의식 혼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즉시 투석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 신호는 등 아랫부분 또는 옆구리의 통증입니다. 신장은 등 뒤쪽 갈비뼈 바로 아래 양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 아랫부분이나 옆구리, 즉 옆쪽 허리 부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신장결석입니다. 신장결석은 신장 안에 돌이 생기는 것인데 작은 결석이 요관을 통해 내려오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 통증은 정말 극심해서 산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옆구리에서 시작해서 아랫배와 사타구니 쪽으로 퍼지는 통증이 특징이며 구역질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신장 결석은 한번 생기면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석으로 인해 요로가 막히면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장 통증의 또 다른 원인은 신우신염입니다. 신우신염은 신장에 세균 감염이 생기는 것으로 고열, 심한 오한, 옆구리 통증, 소변 시 통증 등이 나타납니다. 신우신염은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호전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통증은 허리 근육통, 척추 디스크 통증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디스크 통증은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신장 통증은 자세와 관계없이 지속되거나 두드렸을 때 특별히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 뒤쪽 갈비뼈 아래 부분을 가볍게 두드렸을 때 통증이 있다면 신장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원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장암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진행되면서 옆구리 통증, 혈뇨, 복부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에서 이유 없는 옆구리 통증이 지속된다면 신장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7번째 위험 신호는 원인 모를 피부 가려움증과 피부색 변화입니다. 전신이 가렵거나 특히 밤에 더 심하게 가려운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피부과 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낫지 않는다면 이것이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요독 물질이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이 요독 물질 중 일부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피부를 자극하여 극심한 가려움증을 일으킵니다. 또한 칼슘과 인산의 균형이 깨지면서 피부에 석회 침착이 일어나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가려움증은 주로 등, 복부, 팔, 다리에 나타나고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긁을수록 상처가 나고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피부색 변화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면 피부가 누렇게 변하거나 창백해지거나 황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독 물질이 피부에 침착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이 심해지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꺼풀 안쪽 점막이 하얗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증상이 피부과 치료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신장내과를 찾아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장 위험 신호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은 진통제 남용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즉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아스피린 같은 약물을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관절통, 두통 등으로 진통제를 오랫동안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의사의 처방하에 최소한의 용량으로 단기간만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은 수분 섭취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어 요로 결석 위험이 높아지고 독소 배출이 잘 되지 않아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세요. 세 번째 나쁜 습관은 과도한 염분 섭취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찌개, 국, 라면, 김치, 장류 등 나트륨이 높은 음식을 줄이세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분해되면 노폐물이 생기고 이것이 신장으로 배출됩니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이 늘어나서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하여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신장 건강을 지키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로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혈압과 당뇨는 신장의 최대 적입니다. 혈압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임의로 끊지 마시고 꾸준히 복용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 운동, 약물 치료를 병행하세요. 세 번째로 신장에 좋은 음식을 드세요.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신장 염증을 줄이고 신장 기능을 보호합니다. 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신장 혈류를 개선하고 항균 작용을 합니다. 적양배추는 비타민 K, 비타민 C, 섬유질이 풍부하고 칼륨, 인산, 나트륨 함량이 낮아 신장질환 환자에게 특히 좋은 채소입니다. 사과는 수용성 섬유질인 펙틴이 풍부하여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네 번째로 금연하세요. 담배는 신장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서 신장 손상을 악화시킵니다. 오늘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없더라도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 70세 이상이신 분들, 가족 중에 만성 신장 질환이나 신부전 환자가 있는 분들, 비만이신 분들, 통풍이 있으신 분들, 요로 결석이 있었던 분들,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 과거에 급성 신부전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혈청 크레아티닌, 혈액요소질소, 사구체 여과율 등이 혈액 검사와 단백뇨 검사를 포함한 소변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바로 집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간단한 셀프 체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 색깔을 의식적으로 살펴보세요. 연한 노란색에서 진한 노란색 범위라면 정상입니다. 갈색, 붉은색, 탁한 색이라면 병원 검사를 받으세요. 둘째, 소변 거품을 확인하세요. 소변 후 변기를 바로 내리지 말고 거품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관찰해 보세요. 5분 이상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 검사를 받아보세요. 셋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부종을 확인하세요. 눈 주위가 부어 있는지, 손가락에 반지가 갑자기 꽉 끼는지 확인해 보세요. 넷째, 복숭아뼈 주변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세요. 눌렀다 뗐을 때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으면 부종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째, 등 뒤 갈비뼈 아래를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통증이 있다면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셀프 체크를 지금 바로 해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가까운 내과나 신장내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위에 말씀드린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가까운 내과나 신장내과를 찾아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70대 이상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소중한 가족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